뉴스버스 속터뷰 시작합니다. 2026년 첫 속터뷰인데요. 올해도 뉴스버스 속터뷰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대반전 조짐이 있는데, 오늘은 청담동 술자리 사건 첫 보도를 한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구입니다. 나뉴탐사 측이 1심에서 한동훈에게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죠. 네. 패소를 하면서 너무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레거시 미디어들은 아예 그냥 관심을 사실상 꺼버리고, 그 전서부터 그랬는데 그 그렇죠. 판결 때문에 더 기정사실화됐죠. 네. 가짜뉴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거짓 정보로 이렇게 그냥 네. 취급해버리고 더 보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최근 이걸 대반전시킬 새로운 팩트들이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모셨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 지금 반전의 계기가 된 게, 최근에 반전 계기가 된 게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또 사정들이 있었겠지만, 저희 뉴스버스가 보도했던 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팩트는 맞다라고 했던 그런 증언 나왔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반전 계기인데, 법무부에서 정보 공개를 해서 받아낸 그 정보 공개 내용 중에 그 당일날 한동훈의 운전기사 수행비서가 초과 근무를 각각 7시간씩 했다는 거, 이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한동훈 장관을 그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초과 근무 7시간씩 있었다면 그 자리에 그 양반들이 가 있었던 어딘가에 한동훈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반전의 계기들이 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이런 저희 뉴스버스 보도하고 그 법무부 정보 공개 이렇게 받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뉴스버스 그 보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는 한동훈의 이제 행적을 중심으로 추적을 했었는데, 그 윤석열의 그 행적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그 취재를 뉴스버스에서 해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거잖아요. 의혹, 이제 그때로 돌아가면 의혹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밤 새벽까지 막 술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김현장 변호사들과. 처음에는 이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뒤에 보면 실제로 술자리는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있었던 것 같고,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첼리스트가 이세창 씨하고 모처에 따로 있었고, 별도로. 그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시간은 좀 속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저희가 조금 진전된 팩트는 이 법무부 이제 정보 공개를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운전기사하고 수행비서가 청담동 술자리 당일,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해서 초과 근무를 이제 14시간, 1인당으로 따지면 7시간이죠. 저희가 추가로 그러면 초과 근무 수당 신청 사유가 뭐냐라고 정보 공개를 추가로 신청했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왔어요. 장관님 수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네요. 장관님. 그러니까 예상은 충분히 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따로 놀 이유가 없잖아요. 초과 근무를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간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장관 수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더 확인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장관님 수행으로 나왔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당일 한동훈 당시 장관이 수행 비서들 2명을 데리고 심야에 어딘가에는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공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 뭐 사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로 뭐 그날의 행적을 이제 그 공개하는 걸 거부한다든지 이러긴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다른 분들은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나온 내용들 좀 정리하고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재판은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관련 재판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총 3건 있죠. 3건 있죠. 그러면 그 재판이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한테 이제 그 민사소송 당한 부분 10억 손배소 청구한 게 하나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술자리 이제 장소로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이제 가수 이미키 씨가, 거기는 이름을 공개해도 되나요? 네, 뭐 이름만 공개. 가수 이미키 씨가 저희를 상대로 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그것도 1심이 끝났죠. 그것도 1심이 끝났죠. 2심 2개가 다 지금 2심 진행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동훈 당시 장관이 저희를 또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기소가 됐죠, 저희가.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네요. 앞에 2건은 민사재판. 그렇죠. 이거는 형사재판. 이거는 이제 1심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근데 1심인데 거기에는 강 기자하고
또 김우겸 저희- 지금 그렇죠. 새만금청장이죠.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이제 기소가 돼 있는 거죠. 네, 민사도 마찬가지로 둘 다 같이 네. 저희들하고 같이 그 공동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재판 중에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얽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터지면 다 이제 줄줄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래도 가장 이걸 매듭을 푸는데 음흠. 가장 핵심이 되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음. 재판은 뭔가요? 지금 현재는 형사 재판이 됐어요. 네. 원래 당초에는 이제 한동훈이 제기했던 이제 1심 민사 소송이 제일 중요한 재판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형사 재판이 제일 중요한 재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진행 속도는 지금 세 개가 지금 아까 민사는 네. 다 1심이 둘 다가 끝났고 네. 그래서 민사는 아까 이미키 씨가 한 소송은 이겼고 저희가 이겼고 그다음에 한동훈이 낸 소송은 이제 연대에서 7천만 원 배당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상 패소고 네. 지금 그 결과는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형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사는 지금 1심이 시작이 됐는데 네. 증인 신문을 한 번 했고요. 네. 그 이세창 씨 상대로 지금 두 번째 증인으로 지금 첼리스트를 이제 채택이 됐는데 네. 첼리스트 증인 신문을 앞두고 계속 지금 준비 기일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럼 상태입니다. 형사 재판은 앞으로도 갈 길이 상당히 머네요. 뭡니다. 아니 근데 네. 이제 민사 입장에서 보면 네. 형사가 뭔가 매듭이 아까 형사가 중요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매듭이 네. 풀어주면 민사도 쉽게 그렇습니다.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진행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애를 먹이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이제 원래 당초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1심 이제 이미키 씨가 이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했죠. 네. 그리고 그때 재판부는 명확하게 상식을 확인을 해줬어요. 네. 한동훈 그다음에 윤석열 두 사람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면 이 의혹은 깨끗이 해소가 된다. 네. 결국 그 두 사람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은 이상 이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네. 라고 명확하게 이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한동훈 그 민사 소송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충분히 낙관 이제 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 결과를 이제 뒤집어서 한동훈이 아니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입증 책임이 전가하면서 우리가 제시했던 증거만으로는 이제 청담동 술자리 대통령 법무장관이 있었던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그러니까 두 민사인데 그 민사에서 좀 엇갈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재판 결과가. 1심 판단이 이제 엇걸려서 이제 두 개 다 지금 항소가 돼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재판이 공교롭게 네.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1심에서는 엇갈렸는데 네. 그럼 2심에서는 같은 재판부가 같은 하면 재판부에 엇갈릴 가능성은 없네요.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네. 그럼 그 재판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사실 이 항소심 민사 재판은 저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완전히 기류가 지금 바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하나씩 볼까요? 네. 병합을 재판부가 한 건가요? 아니면 병합이 아니고 이건 별개의 사건인데 네. 그 별개의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따로 진행은 되는데 그걸 음. 한 재판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같은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거죠. 일단 근데 그 이미키 씨가 냈다는 그 소송 네. 거기서 이제 승소했는데 거기 보면 네. 윤석열 한동훈은 몰라도 음. 청담동 술자리가 네. 있었다는 거 네, 네. 그거는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세창과 그렇죠. 첼리스트가 있지 않았냐. 이세창과 첼리스트. 첼리스트가 그렇죠. 그날 네. 청담 술자리를 가졌던 것은 인정된다 이렇게 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실체는 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키 씨나 음. 저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첼리스트는. 그 자체 그날 뭐 술자리가 있었던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죠. 다만 음. 자신의 술자리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은 지금까지 더 맞다고 온 거네요. 이제 윤석열의 그렇죠. 존재와 한동훈의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도 조금 이제 좀 설명은 했는데 부연해 설명하면 왜 이제 그 재판부에 2심이 배당, 2심이 오는 이제 그 재판부에 배당했는데 한동훈 사건은 왜 패소가 됐나요?
네, 한동훈 사건의 패소는 일단 재판부가 그 이미키 사건하고 달리 그 입증 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따르면은 장소나 일시가 그 특정이 되면 네. 그 경우에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네. 그날 그 장소하고 일시가 특정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당신이 있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을 네. 하면 네. 손쉽게 그 보도의 허위성을 가릴 수 있으니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건 당연히 이제 피고 원고 한동훈이 이게 입증 책임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저희한테 이제 입증 책임을 전가를 한 거죠. 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갖다가 이제 이쪽에서 그렇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볼 때는 그 재판부에서 그걸 그걸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던 주요한 근거가 일단 첼리스트가 그렇죠. 일단 그날 윤석열 한동훈이 없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한 술자리는 내가 거짓말한 거다.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일단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런 진술을 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도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짓말했다는 첼리스트의 진술이 청담동 술자리를 이제 그렇죠. 민사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누가 되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신을 했는데 그 재판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서 첼리스트가 허위 사실이라고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부터는 최소한 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1심 재판부는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그 두 민사가 엇갈렸는데 저게 이제 이미키 씨가 낸 소송에서 나온 1심의 결론이 저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세창 첼리스트 참석은 사실이다. 한동훈 변호사 참석에 대해서 판단은 않고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한동훈이 저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으면 나 그때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만 하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사회적 논란이 안 되고 맞습니다. 금방 해소될 문제인데 얘기를 안 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명쾌하게 해명하면 사회적 논란이 사라졌을 것이다. 얘기도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 얘기들이. 저게 상당히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죠. 그렇죠.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면 안 갔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목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목도 그렇고 다른 공직 그 이후의 공직까지 지금 건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단 아까 이제 조금 더 재판 진행 상황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그 이미키 씨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잖아요. 그 사건이 먼저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됐어요.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이제 1심 민사 소송에서 저희가 졌잖아요.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난 직후부터 이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키 소송에서도 더 이상 사실관계 다툴 필요가 없다. 이미 이제 1심에서 오랫동안 한동훈 본 소송에서 오랫동안 끌어오다가 이 재판부가 허위 사실로 판단했고 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니. 그러니까 심증이 완전히 그러니까 한동훈 쪽으로 기울어져 버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재판부가 소송을 하는데 그냥 결심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한동훈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더니 재판부가 아니 한동훈이 저 국회에 나가가지고 자기 직을 걸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그 이상 뭐 어떻게 더 강하게 부정을 합니까? 그 정도 얘기하면 기자들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못 믿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런 술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같이 수행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이 올 텐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목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가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결심합니다. 참 재판부 이 기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재판부가 이제 그렇게 결심을 선언하고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잡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을 이제 잡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한 사실들이 잇따라 나왔죠. 첼리스트 휴대폰에서 이 추출된 내비게이션 파일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고. 그날 당일 저녁에. 그렇죠. 그리고 법무부 이 정보 공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행 인력
네. 같이 원고 한동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법무부 정보 공개 이걸 이제 제출을 법원에 이제 하니까 그다음에 선고 기일을 연기를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 저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파일이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고 기일을 연기했어요, 한 번. 네. 그러다가 법무부 정보 공개 결과를 저희가 또 증거로 제시하니까 아예 그러면 이거 형사 재판을 보고 추정을 해버렸네. 하겠다 그냥 추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뒤로 밀려버린 건데. 그래서 형사 재판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 세 개의 사건이 그렇죠. 형사 재판에 쏠렸고 민사는 이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그냥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네요. 한동훈이 이제 그 제기했던 그 민사 항소심도 이제 올 1월달에 지금 예정은 돼 있는데 준비 기일만 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 그것도 동일하게 이미키 씨 사건하고 동일하게 형사 재판을 보고 기일을 잡자 아마 추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들이 어지럽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이제 형사 재판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그렇게 됐네요. 형사 재판 결과에서 이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머지 두 사건도 다 이기는. 결국은 이제 그러면 그 형사 재판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운전기사도 그렇고 수행비서도 그렇고 다 증인 채택을 해서 다퉈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재밌게 돌아가는데. 재밌게 그리고 일단 형사재판부에 이제 저희가 그 첼리스트의 그 휴대폰 그 디지털 그 파일이 조작이 됐다. 알리바이를 확정짓는데 그래서 이거 국가수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감정 신청을 했거든요.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1월 달에 그 지금 형사재판 또 준비 기일이 있는데 그 일단 첼리스트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했어요. 연기하고 그에 앞서서 진짜 그 감정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감정을 의뢰할 것인지 감정 대상을 이제 확정 짓기 위한 준비 기일이 1월 달에 열립니다. 그거는 그 부분도 양쪽 다툼이 있습니까? 검찰 측하고 검찰 측도 뭐 그 재판부가 감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이의 제기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감정을 맡겨서 디지털 파일 자체가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파일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그 확인이 되면 저는 의외로 형사 재판이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첼리스트의 증언뿐이거든요. 저희 보도 허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기소했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첼리스트의 진술에 의해 가지고 첼리스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물증이 그 디지털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지털 파일이 조작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걸 조작을 만약 했다면 누가 조작을 했을까? 누군가 전문가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의혹도 지금 재판부에 제시를 해놨고요. 첼리스트가 그 우리 청담동 술자리 보도 직후에 휴대폰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사실도 확인됐고 그리고 원래는 한 대의 휴대폰을 쓰다가 그때부터 두 대의 휴대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재밌네. 나중에 이게 만약에 첼리스트가 혼자 감당할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누군가 뒤에서 지원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어떤 정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첼리스트가 쓰던 휴대폰을 그 누군가 가져가서 그 안을 완전히 이제 디지털 증거 조작을 시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첼리스트한테 쓰라고 휴대폰을 별도로 하나 준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첼리스트가 이제 새롭게 개통했던 휴대폰은 본인 실명이 아니고 차명으로 개통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차명을 지금 확인하자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실제 개통자. 그렇죠.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자기 휴대폰인데 차명으로 개통을 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명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름을 줘야 개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명인이 누군지가 드러나면 이 디지털 파일을 조작한 배후 세력 또 근데 그 디지털 파일이 아까 말한 내비게이션 조작을 의미하는 내비게이션 조작. 그거 외에 다른 거 손댄 흔적은 없고요. 몇 군데 더 추가적으로 더 손댄 흔적들도 있긴 있죠. 근데 내비게이션 조작이 어떻게 됐다는지하고 왜 그 부분이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하고 가야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일단 내비게이션 파일이 뭐냐면 이제 그 첼리스트가 그날 당일 용인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일행들과 1차로 만나고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2차로 술자리로 이동했다. 이게 이제 첼리스트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행들도 그렇게 일관 다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했는데 이걸 뒷받침하는
네. 유일한 그 객관적 물증이 그 첼리스트 휴대폰의 당시 내비게이션 파일인데 그러니까 그날 술자리 가기 전에 동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술자리까지 도착하기까지 동선. 동선. 근데 그 디지털 파일들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오잖아요. 우리 내비게이션 네. 하게 되면 뭐 음성 안내도 나오고 화상 안내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음성 안내도 뭐 되게 이상한데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데 화상 안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용인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울 가까이 저 구룡터널 부근에서 네. 그 화상과 화상. 그러니까 구룡터널 부근의 화상 안내 이미지가 있고 또 저쪽에 그 염곡동 사거리에 그 화상 안내 네.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파일이 저장된 시간차가 40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두 지점 사이의 그 거리가 4.8km예요. 그 우주선인데. 그러면 40초 만에 그러니까 4.8km를 이동해야 되니까. 그 우주선인데요, 우주선. 뭐 우주선까지는 아니도 한 시속 한 500km 정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음. 단적으로 그게 하나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강남 골프 연습장에서 이제 일행들을 만나가지고 그 청담동에 있는 술자리로 향하는데 출발지는 언주로예요, 네. 언주로. 그런데 그 출발 음이 그 들렸던 언주로라고 하는 이제 그 출발 안내 음이 들렸던 곳과 시분초까지 네. 똑같은 음성 파일이 3개가 더 존재해요. 그런데 그 3개의 파일들은 안내음이 뭐라고 나오냐면 압구정로라고 나와요. 네. 압구정로. 논현동의 언주로에서 출발을 하는데 압구정로라고 하는 안내음이 나온 파일들이 3개가 더 존재한다. 네. 이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네. 왜 조작이 됐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왜 조작을 했을 거라고? 실제로 그들이 입을 맞춘 동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말에 맞춰서 지금 조작을 했을 거다. 그렇죠. 그 이런 말에 얘기예요. 맞춰서 네. 저희는 직접으로 움직였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경찰에서 지목했던 술자리는 이제 티케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작은 술집이거든요. 네. 여기는 도저히 30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초에 배제된 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경찰은 그렇게 수사 결론을 낸 거예요. 네. 이날은 요 티케라고 하는 작은 술집에 가서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술을 일행들과 함께 한 서너 명 일행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한 거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결론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티케로 가서 티케로 이동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제 그동안 뭐 술자리 청담동 어디 아까 이미키 가게에서 술자리가 있었다 이 부분은 다 그냥 배제가 돼버리는 그런 그런 거죠. 상황이 되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동선을 짰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키 씨 저희는 볼 때는 이미키 씨 가게가 더 유력한데 네. 이미키 가게가 아니고 뭐 한 10명 정도 나오면 꽉 차는 작은 술집으로 그들이 이동했다. 진술을 그렇게 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파일을 저희는 조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술자리 실제 이제 그럼 지금 등장하는 술자리에 장소가 두 군데잖아요. 티케라는 곳과 아까 이미키 씨 가게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미키 씨 가게가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네. 경찰은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1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티케라고 하는 작은 술집. 뭔가 뭐 확실한 물증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그 티케 술집 사장과 종업원이 저희한테 확인을 해줬어요. 네. 사실 그날 저 첼리스트하고 이세창 안 왔다 우리 집에. 네. 안 왔는데 이세창이 굳이 거기서 술 먹은 걸로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끼워서 부탁이 왔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네. 그리고 술집 여사장하고 종업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 보도가 된 다음에 알리바이를 짜서 그 동선 진술을 이렇게 관련자들이 좀 맞췄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아까 그 첼리스트의 휴대폰 내부 내비게이션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국가수의 감정 의뢰해가지고 나오면 확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이제 증거, 내비게이션 파일이 이제 조작된 걸로 국가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네. 그러면 첼리스트는 왜 그러면 그걸 그렇게 조작까지 해야 되냐? 네. 결국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씩 봐보면 가장 형사 재판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사실 한동훈이 한 민사 재판에서도 단초들은 있어요. 있습니다. 네. 저게 이제 1심
한동훈에게 7천만 원 배상해라 네. 라고 나온 판결, 아픈 판결의 네. 저 내용을 좀 반박해가지고 제가 네. 한번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 허점들을 좀 지적을 네. 해봤는데 네, 저 아주 굉장히 잘 쓴 기사예요. 재판 받다 보면 이 판사한테 혹시 선입견을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저 증거, 저희 오빠하고 통화한 거잖아요. 네. 동거남한테야 뭐 자기가 늦게 들어온 걸 이제 바람핀 걸 이제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손 치더라도 네. 청담술자리 보도하고 난 뒤에 굉장히 뭐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빠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오빠한테는 네.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너는 그거를 근데 그게 사실이야, 가짜, 거짓말이야? 사실이야. 아, 진짜 윤석열이랑 다 왔어? 응, 한동훈이랑? 응. 그리고 거기가 바 이름이 그 바가 맞아? 아니, 그 바는 아니고, 장소는 전혀 제보가 안 됐고, 걔네가 알지도 못해. 나한테도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그런 데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더라고. 이름도 없는 데야. 그럼 진짜 이세창이랑 거기 윤상현도 왔었어? 아, 윤상은 안 왔었지, 그날은. 근데 이세창 때문에 내가 이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걔네가 온 거였지. 근데 그런 사실이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걔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이세창 쪽에서도 나한테 입 다물라고 하더라고. 내가 돈을 받을 만큼 받고 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완전 민폐잖아. 한동훈 왔어라고 윤석열 왔어? 그러니까 응하고 네. 한동훈도 왔어? 네. 그러니까 응하는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 녹취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재판부가 어떤 반박도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녹취를 이제 저희는 증거로 제시를 했고 네. 이걸로 사실상 끝났다고 봤습니다. 최소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이 정도면 뭐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네. 이걸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인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봤거든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같은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네. 저거는 여러 번의 이제 뭐 거짓말이 있다 하더라도 저기는 날짜가 언제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저 맞아요. 얘기를 맞습니다. 저거는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9일 뒤에 9일 뒤에. 이제 막 코너에 몰렸을 때 그렇죠. 오빠가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걱정돼 가지고 이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전화상에서 저걸 물어보잖아. 그렇죠. 알아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나온 대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상당히 로 데이터, 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변호사들이나 외부의 네. 누구의 어떤 말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나온 첼리스트의 반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 부분이 사실에 이게-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저 부분들은 증거 목록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허위냐 사실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저 내용들은 한 줄도 인용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서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가지고 저희 보도가 허위 보도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오빠한테 그러면 왜 저런 얘기를 했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아예 저 둘에 대한 증거 판단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그럼 저 재판할 땐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나오긴 했죠. 증인으로 나왔죠. 증인으로 나와서 네. 경찰에서 똑같이 사실 뭐 그냥 내가 음.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죠. 그렇게 증언해보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굳이 깊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예.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재판부가 그 첼리스트가 나와서 거짓말한 거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예. 다시 변론을 재개를 해서 원고 한동훈 쪽에 예. 그 사람의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없으니 네. 원고인 한동훈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입증하라고까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결국 원고가 한동훈이 그 입증을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지금 했어요. 행적에 대해서 얘기한 네. 바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는 뭐 당연하게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저 오빠하고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증거로 이제 제출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이 이제 예상과 좀 달리 나왔다 달리 나왔죠. 이런 거죠. 네. 근데 저 부분이 저는 제일 이상했던 부분 같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입증 책임의 아까 문제를 네. 좀 설명을 했고 근데 또 또 추가로 조금 더 납득되지 않은 대목이 있었습니까? 혹시 이제 가장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스스로 법정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었던 거예요. 네. 법정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의 경우는 입증 책임이
한동훈 원고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변호인한테 그 확인을 받아요. 네. 원고 변호인도 예,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음에 시간을 줄 때까니까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시죠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동훈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판결문에는 입증 책임을 저희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가 법정에서 얘기한 거하고 판결문하고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네. 이게 저희로서는 제일 답답한 뭐 노릇이죠.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하다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런 그리고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1심 예. 판사를 사실 제가 이제 서초동에서 취재를 하다가 우연히 사실 만났는데 제 예. 눈을 사실 예. 못 마주치지를 봐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예. 하는 얘기가 그거 항소하셨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혹시나 자기가 내린 판결이 확정이 됐을까 봐. 예. 당연히 항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심 판결이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의 정치적인 명운과 뭔가 이렇게 좀 같이 간다는 느낌이 적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저게 이제 어느 주장을 신뢰할 것인가에 네. 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도. 네. 상당히 재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네. 뭐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니까 지금 재판부가 네. 2심 재판부 그랬다는 얘기다. 한동훈이 목까지 걸고 얘기할 그러니까. 정도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그런 네.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동훈은 능히 네.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네. 줄 알고 그걸 덜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 태블릿 PC 재판에서 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그 제출했던 증거를 재판부에서 네.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사건도 있는데 그분의 주장을 사실 배척하고 네. 그냥 선고를 해버렸거든요. 네. 아니 사람이 하물며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까지 진실을 주장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외면하면서 그냥 네. 국회 법정에서 자기 직을 걸겠다. 이 한마디에 그냥 저러면 저 정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네. 그 재판부한테도 그 얘기를 하길래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전부 한동훈식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니 장관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럼 기자들이 믿어야지라고 해버리면은 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의혹 보도라는 게 또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무부의 정보 공개에 이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한동훈 주장은 지금 재판에서 전혀 없었던 행적과 관련된 내용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한동훈 쪽에서 제시했던 증거가 그 윤석열의 그 기자들하고의 그 인터뷰. 그 인터뷰 내용 그냥 뭐 없었잖아요, 별게. 별게 아니죠. 그때 도어 스태핑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니 뭐 그런 수준 낮은 질문을 대통령한테 그 얘기한 거지 뭐 어떤 자기가 그날 뭐 했다라는 얘기도 안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변호사 주장은 대통령이 이 정도 얘기하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한동훈 국회에서 뭐 자기 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증거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면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직을 걸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수준 낮은 질문이라고 기자를 공격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답변은 안 하고 둘 다 답변을 안 했어요. 그럼요. 어디에 있다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식으로 나오는 반응은 거기에 관련자들을 압도하는 맞습니다. 거기에 압력을 넣는 공개적인 압력을 넣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기자의 눈으로 볼 땐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조금 저거는 뭐 저 정도까지 이렇게 반응하면 아닌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권 초기고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상한 그 이미지에 씌여가지고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그런 뭐 술 한 방울도 안 먹는다고 얘기하지. 근데 사실 한동훈은 그 뒤에 거짓말 한 거 많아요. 네, 그렇죠, 많죠. 뭐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동재 기자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동재가 직접 찾아가서 네. 면담도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비번을 안 풀고 있잖아요. 비번을 안 풀고 있죠. 22자리인지 3자리인지 모르지만 네. 아직까지도 안 풀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지금 뭐 당원 네. 게시판 그 논란 관련해서도 응? 한동훈이 집안 사람들이 다 동원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렇죠. 했는지 각자가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나중에 수사 단계로 네. 가서 나와야 될 거지만 집안 사람들이 동원 안 됐으면 그거 누가 합니까? 본인이 했든지 부인이 했든지 장인이 했든지 누군가가 한 명이 한 거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는 뭐 의원님 저는 술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술 안 먹는데 뭐하러 술자리 가냐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계속 김문수 뭐 전 지사하고도 러브샷도 하고 네. 요즘 술자리 잘 가더만요 보니까. 그래요. 근데 술은 못 마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못 먹는데 술을 못 먹는다고 술자리를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부르면 가야 되죠. 안 좋아한다. 네. 자주 안 가고 안 좋아한다는 것뿐이지.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술자리 부르는데 안 가고 나 저 안 좋아합니다 하고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술 못해서 안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문수 전 지사하고는 러브샷도 했다니까 기자들 보나. 이게 전체적으로 청담동 술자리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까 민사 1심에서는 뭐 최일수하고 이세창은 왔다. 이런 얘기고 윤석열 한동훈 모르는데 라고 했는데 그럼 윤석열만 오고 한동훈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어쨌든 술자리 당일날 수행 비서하고 운전 기사를 데리고 심야까지 계속 있었잖아요. 공무를 수행하셨잖아. 네. 그럼 대통령이 부르는 뭐 자리에 참석했다면 저는 공무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건 공무가 되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본인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는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어떤 이유로 그 수행 비서하고 운전기사를 데리고 그 심야까지 돌아다녔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재판부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정도가 되면.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아까 형사재판에 이제 운전기사, 수행비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나와가지고 답변을 안 할 수는 있죠. 그죠? 묵비할 수는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묵비 그리고 한동훈도 이제 앞으로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자기 얘기하지 않으면 그 묵비는 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건 당사자. 그렇죠. 근데 그걸로 인한 불이익은 묵비한 사람한테 이제 전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법무부 정보공개했듯이 경호처에다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당시 아까 이제 일반인들 재판부가 그랬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는데 왜 한 명도 지금 안 나서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는데 경호처에다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면 경호처에도 이제 비슷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는데 그림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2명 있어요. 경호부장하고 수행부장에 이제 그날 이제 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여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호부장하고 수행부장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돼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이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밑에 이제 동원된 경호관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비밀. 지금 그걸 그 자체를 지금 경호부장, 수행부장 그 자체도 그날 이제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추가로 그러면 경호처를 상대로 이렇게 좀 뚫고 들어갈 만한 아직 뭔가 그것도 계속 여지가 저희가 없나요? 이제 시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지만 경호처는 여전히 바뀌질 않은 것 같아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경호처를 상대로도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들을 이제 공개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 초과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날 어디 가서 근무를 하고 뭐 이런 건 좀 비밀 경호니까 비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날 초과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까지도 비밀이 될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정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이의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갈 생각인데 일단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다른 우회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경호처뿐만 아니고 이제 경찰청에서도 교통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일선 그 경찰서를 상대로 이제 정보 공개 이걸 한번 그게 이제 시경의 교통관리에서 그 대통령 동선 따라가지고 이제 다 하는데 거기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추가로 정보 공개 청구해 보려고 하고 한동훈 말고도 그날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인데 하나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잘렸죠. 잘렸는데 왜 잘렸는지 잘렸는지가- 지금까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다. 저도 좀 네.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음. 해보고 그랬었는데 음.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연관이 연관이 있을 것 있다.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거든요. 저도 그거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분도 뭐 직접적으로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고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조상준이 그 윤석열의 아주 그 술 파트너였습니다. 술 파트너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김건희 술 먹는 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저로 이동하기 전에 아크로비스타에 맨날 밤마다 술고래가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조상준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또 계속 또 조상준하고 윤석열이 술 먹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아주 눈에 완전히 찍혔다. 찍힌 상황인데 네. 결국은 윤석열을 술고래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 봤던 그런데 거죠. 이제 청담동 술자리가 이제 터지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내가 저렇게 사고 칠 줄 알았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하진 못하니까 항상 그 윤석열 술을 자제시키고 곁에서 정신을 똑바로 이제 차리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기조실장이라는 친구가 거꾸로 어울려서 술이나 먹고 다니니까 네. 조상준에 대한 경지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럼 조상준 보는 게 아닌가 경질은 윤석열이 시킨 게 아니라 김건희가 시킨 거네.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도 진짜 재밌는 대목인데 아직까지 저는 김건희 특검이나 어디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세 개 특검이 다 마무리됐는데 조상준 부분은 나온 데가 없더라고요. 나온 데가 없어요. 네. 그럼 진짜 왜 그 경질될 만한 특별한 사유, 그 언론에서 제대로 짚은 데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저는 청담동 술자리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그 술자리가 그 언론에 누설되는 과정은 못 막았다든가, 그렇죠. 예, 못 막았다든가, 네.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날 술자리에 있었다든가, 있었는데 누설의 당사자라든가, 뭐 등등이 뭔가 분명히 연결이 돼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험악하게 잘려나갈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의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네. 네, 한번 취재하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은 그날은 이제 김앤장이 아니고 그 서울법대 출신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네. 했던 사람들을 전부 네. 이제 불러서 이제 치하하는 자리였고, 그 자리에 한동훈 말고 이제 다른 서울법대 출신 국무위원들이 도 있었다. 네. 그래서 몇 명 실명이 거론도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해당 국무위원이 있었던 부서에 네. 그날 장관 수행자들.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의 초과 근무 수당 여부를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서 정보 공개 한 초과 근무 여부, 수당 지급 여부하고 사유 나오면 이제 그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들은 맞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법대 출신들 국무위원들이면 그렇죠. 누군지는 찾아보면 그냥 나오긴 하겠네요. 서울법대 출신들이니까. 네. 자, 이제 최근에 아까 그 처음에 모두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뉴스버스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팩트는 맞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이런 증언을 했다는데 취재해왔던 내용과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동안에 청담동 술자리 그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이걸 보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제보자가 한 명도 안 나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보자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이제 첫 출발점이다라고 봐요. 네. 이 정권이 바뀌고 뭐 직접 참석자는 아니지만은 이제 전에 들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내부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거는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말을 입 닫고 있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 첫 물꼬가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제 첫 물꼬는 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제보가 계속 이제 잇따를 거로 보고요. 중요한 건 청담동 술자리가 팩트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대통령 지근거리는 사람들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 수사를 이 보도를 허위 사실로 만들고 그리고 그 보도를 했던 기자를 2번씩이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도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아까 형사재판이 중요해졌다고 그러는데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한동훈은 저 뭐 공직 갖고도 안 돼요? 저 공직 안 되죠. 이거는 네. 무고한 거잖아요. 언론 무고죠. 보도에 대해서 무고죠. 기자들을 네. 형사 고소까지 하고 네.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 지금 7천만 원 받아냈다고 그러니까. 네. 자기가 또 이겼다고 완전 진실을 뒤집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다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으로는 이제 무고, 그다음에 민사 10억 손배소 소송 사기, 네. 그러다가 국회에서 위증. 네. 최소한 이 세 개의 혐의는 범죄 혐의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네. 뭐 지금 당무 게시판 그 나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네. 이것도 끝까지 그냥 네. 아니다라고 하고 아니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행기사하고 네. 아니 그 수행비서하고 운전기사. 운전기사의 증언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분들은 증인 신청을 하면 증인 신청 나와야죠. 나오겠죠. 공무원들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름까지 그분들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이제 특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네. 법원에.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운전기사는 제가 간접적으로 한번 접촉도 시도해 봤어요. 전화로. 네. 근데 이제 운전기사는 제가 그 운전기사실에 있는 계장 통해 가지고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수화기 너머로 그분의 목소리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자한테 한번 전화 받아봐. 왜? 아니 청담동 술자리 한동훈 장관.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네. 아 그걸 왜 나를 바꿔줘? 그냥 모른다고 해. 그 수화기로 그렇게 들렸다는 네, 모른다고 해. 거죠? 그럼 나 나갔다고 해.라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전화 받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수화기로 들려왔다. 그걸 또 들렸고 그걸 다 저희가 녹음을 했죠. 아, 그 녹음이 돼 있습니까? 녹음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운전기사 증인 이제 신청할 때 다 그걸 이제 증거로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꼭 부를 필요가 있다. 근데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묵빈을 해도 거짓말을 하기는 거짓말은 쉽지 않을 없죠.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지거든요. 네. 네. 하여튼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저도 다른 레거시 미디어하고 달리 저는 이제 처음부터 여기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갖고 이제 취재를 해왔던 입장에서 보면 제일 가장 큰 게 그 오빠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빠하고 이 통화한 거 그렇습니다. 그게 실체적인 진실에 제일 가까이 있을 맞습니다. 확률이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나왔던 법무 정보 공개 그리고 저희들 전환번호 보도했던 그 대통령실 관계자. 근데 그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겁니다만은 그 대통령실 그 관계자라는 분이 그 윤석열과 김건희의 동향 움직임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서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여기 또 이제 취재원이기 때문에 말은 다 못하지만 그런 내용을 본인이 알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사람도 전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저거의 기사를 쓰게 됐냐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같이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만한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원이긴 하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전원 같다. 그분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알죠. 모른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또 이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더라 이런 식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아니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여러 번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들었는 것까지 짐작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봐요. 네. 뭐 당사자, 거기 가 있었던 당사자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 한번 이제 보면 그 첼리스트 입장도 좀 궁금해요. 지금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재판도 하고 증인도 나와갖고는 또 여전히 거짓말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첼리스트하고 접촉해 본 게 있습니까? 첼리스트는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파일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방송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네.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이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보도를 부인하고 거꾸로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첼리스트가 쉽게 자기의 종전 진술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디지털 증거가 조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지금 허위라고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지금 첼리스트를 사실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했어요? 네. 원래 초기에는 첼리스트하고 좀 그 뉴탐사처 가까웠는데 첼리스트가 입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네요. 지금은 그리고 저는 뭐 첼리스트가 본인이 직접 디지털 파일을 조작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자기 휴대폰을 맡겨서 조작을 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보면 첼리스트도 사실상 이거 증거를 조작한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첼리스트는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형사 재판에도 한번 증인으로는 더 지금 저희가 채택을 했고 네. 법원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이 첼리스트의 증언을 듣기 전에 휴대폰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재판부도 간파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국가수 감정 결과를 가지고 네. 첼리스트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첼리스트가 그 지난번 민사재판에서 나와서 증언할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감정 결과를 가지고 왜 네. 당시 휴대폰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왔냐. 본인이 안 했더라도 그 경위라든가 이런 네. 거는 뭔가 설명을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입장이 된 네, 거죠. 그리고 왜 휴대폰을 보도하고 난 뒤에 종전에 쓰던 네. 것들을 그걸 중지시키고 왜 새롭게 휴대폰을 팠냐. 새롭게 휴대폰을 샀을 때 그 있었던 차명 가진 사람 이름이 이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네. 증인신문은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라고 하는 말로 일관하기는 이번에 좀 어려울 겁니다. 그 이제 재판에는 공판 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판 검사 나오죠. 근데 공판 검사는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공판 검사가 중간에 눈치로 보기에 지금 이 형사재판 이제 두 번째 증인신문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사이에 네. 워낙 많은 검사가 바뀌었는데 네. 지금 공판검사 내용을 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네요. 계속 내용 파악을. 바뀌면. 검사도 저희가 이 파일이 조작이 됐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진 않습니다. 네. 뭐 굳이 극구 지금 정권도 바뀌었는데 극구 그렇죠. 윤석열 한동훈을 방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아마도 그 검사도 자기가 보더라도 이거 뭐가 좀 이상하네? 네. 라고 하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다는 느낌이 보여요. 재판정에서 표정을 보면.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당사자가 이제 아까 첼리스트 있었다면 이세창 씨 있는데 이세창 씨 최근에 또 좀 이세창 씨는 입장이 그대로인가요? 네, 뭐 계속 만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청담동 술자리 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긴 해요. 요지부동. 네. 여기 와가지고 한번 인터뷰도 하셨는데 네. 상당히 강 기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던데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죠. 네. 아니 자기가 안 갔으면 그냥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 얘기 안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되게 비판적인 입장이고. 그러면 한동훈이 있었다는 뉘앙스 같은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법무부 정보 공개를 해보니까 한동훈이 그 수행비서 데리고 밤에까지 있었더만요. 그러니까 네. 그럼 다른 데서 술 먹은 모양이네. 그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약간 눈치가 굉장히 비상하시죠, 그 네, 양반. 네. 네. 거의 이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네. 뭐 이렇게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좀 정리를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이 제기된 의혹은 그 2022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새벽 뭐 한 서너 시까지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과 이세창 주선으로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 이런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부는 뭐 그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첼리스트가 거짓말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첫 제기된 의혹에서 지금까지 사실로 밝혀진 부분, 바뀐 부분, 그리고 아직 밝혀야 할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좀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확인이 된 거는 술자리는 8시부터 대략 11시 사이에 있었다. 네. 그 술자리에 이세창과 첼리스트는 있었다. 이거는 이제 다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자리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제 왔느냐. 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외한 다른 제3자는 누구냐. 과연 이게 김현장이냐, 이제 서울법대 출신 마피아들이냐.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규명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동훈이 그 술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관없이 한동훈은 그날 두 명의 이제 수행 인력을 데리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술자리에 참석한 게 아니라면 어떤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이제는 한동훈이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그 초과 근무를 한 게 이제 7시간이면 네. 6시에 보통 근무가 끝나니까 새벽 네. 1시까지잖아요.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네. 1시, 2시까지인데 그 사실 한동훈 술을 안 좋아하고 술자리도 안 좋아하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그 당시에 가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른 은밀한 행태가 아니면. 네. 그 저희는 네. 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네. 다만 그 저희가 지목하고 있는 그 업소인 이미키 술집이 구조가 되게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쯤 술자리가 파였는데 한동훈의 경우는 예. 자정을 넘겨가면서 좀 더 늦게까지. 네. 예. 뭐 그 시간대 뭘 했는지는 본인이 이제 밝혀야 됩니다. 이제. 네. 구구한 억측을 낳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간 다음에 조금 간 더 다음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네. 나오겠죠. 네. 등장을 하겠죠. 네. 네.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얼마 전에는 또 이걸 영화로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도 좀 있었고요. 네. 아니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영화로 만들고 만들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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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상당히 큰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그러지만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7월 달이면 2020년 7월이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안 되죠. 네. 5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7월이니까 2달 된 상황에서 그 밤늦게 새벽까지 뭐 하여튼 밤늦게까지 김현장 변호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있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은 이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로. 지금이야 이제 내란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전혀 그런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리고 술자리가 그날 네. 있었다면 그날 한 번만 그렇게 술에 취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강 기자는 취재 보도한 사람 당사자로서 또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제 술자리 그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한동훈이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죠. 이걸 기자를 고소를 하고 그 진실이란 건 뻔히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자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더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잖아요. 그렇죠. 이걸 더 엄히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 폭력이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가 폭력은 아예 이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자로 있는 한 진짜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될 사안. 저도 그런 데 대한 의혹을 여전히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저 강 기자는 강 기자들하고 또 뉴스버스 또 이렇게 같이 응원해 가면서 격려해 가면서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런 뭐 뉴스버스에서 보도했던 그 기사들이 워낙 좋은 기사들이 많고 또 그래서 이 법원에 사실 증거로도 많이 제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좀 도움이 돼서 승소를 최종 결과가 아주 성과가 좋다 그러면 나중에 좀 밥은 한번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아닌데 또 이제 뉴탐사가 이렇게 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줄리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좀 설명을 줄리 재판은 그것도 2022년 12월 시작해가지고 이제 3년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문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내년 2월이면은 재판부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기 인사로.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언론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 줄리 의혹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실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제시가 됐어요. 예를 든다면 뭐 줄리를 이제 그 6층 집무실에서 조남욱 성북동은 조남욱의 그 6층 그 아방궁이라고 불리는 집무실에서 줄리를 봤다라고 하는 그 증언과 관련해서 6층에 그런 연애 시설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사실상 그 이 설계도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어요? 6층에 조남욱 연회장인지 뭔지 모르지만 뭐 키친이 딸려 있는 6층에는 원래 조남욱 전용 룸 같은 거라고 봐야죠. 6층은 원래 그 기계실 공조실이거든요. 근데 그 기계실 공조실이 있어야 될 그 6층에
부엌과 그다음에 베스룸 이런 것들이 딸려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이번에 이제 공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김건희 씨가 그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는데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네. 산부인과 의사랑 첫 번째 결혼했다라고 네. 하는 사실도 확인이 됐어요. 네. 그날 그리고 그 첫 번째 결혼식 때 피아노를 쳐주던 김건희하고 그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녹취도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여성이 김건희는 여러 연회에 불려 다닐 때 자기 본명을 안 쓰고 그 영어 네. 닉네임을 쓰는데 그 닉네임이 줄리엣다라고 네. 하는 녹취도 지금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재판부도 감은 잡았을 거예요. 네. 이런 걸로 이렇게 재판하고 네. 있으면 좀 시간 아깝겠다는 생각이 들긴 네,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언론은 네. 관심이 없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검찰 측 증인이 마무리되고 이제 변호인 증인 신문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작이 될 텐데, 저희는 이제 첫 번째로 증인을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아마 이제 줄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채택만 되면 네. 아마 나오기는 쉽지 않긴 할 텐데, 뭐 감옥에 있는데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줄리 재판이 굉장히 또 네. 흥미로워질 것 같긴 한데 네. 제 보기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나오긴 네. 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줄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은 네. 다 그 당시에 뭐 네, 네. 그 저도 이제 라마다 르네상스 네, 네, 네. 노조 간부를 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네. 다 맞다라고 네, 또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고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나와서 새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안혜욱 선생님이 상당히 고초 겪고 네. 있고 그러는데 네. 뭐 곧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줄리 의혹이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가짜 뉴스를 취급할 건 아니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여전히 살아있는 의혹이라는 게 저희 뉴스버스의 입장입니다. 취재를 통해 실체와 진실에 다가서는 게 기자가 해야 할 일인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뉴탐사 강진구 기자 응원하면서 저희도 의혹 규명이 될 때까지 동참하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강 기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